안녕하세요 여러분, 짱가입니다. 네, 오늘은 전손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.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손차라고 하면은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완전 대파된 차 또는 침수차를 생각하실 거예요. 참고로 2018년부터 침수로 보험사에서 전손 처리한 차량은 무조건 말소 또는 폐차를 해야 돼요. 그런데 차주가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직접 수리한 차량일 경우에는 유통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. 오늘은 전손차가 정확히 뭔지 알아보겠습니다. 자동차 관리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이쪽 부분에. 네. 간단히 말해서 차량 가액, 그 이상의 손실을 본 차를 말하는 거예요. 여기서 말하는 차량 가액이 뭐냐? 차를 구매하시면 자동차 보험을 드시잖아요. 그럼 가입한 차량의 차량 가액이 측정이 돼요. 그 금액을 말하는 건데요. 증권이나 어플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고요. 잘 모르시겠다면은 고객센터 전화하시면 알려줄 거예요. 내 차량의 DB가를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. 본론으로 돌아가서 2017년부터 전손차에 대해서 전손 수리 검사라는 걸 실시하게 되었어요. 그 전에는 전손 차량을 겉보기에만 멀쩡하게 수리하고 내부를 보면은 엉망진창으로 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. 근데 2017년부터는 전손차 매각 후에 수리를 하게 되면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수리 검사를 진행하게 돼요. 수리 검사를 통과해야만 유통을 할 수 있게 돼요. 근데 통과하지 못하면 명의 이전이나 정상 차량처럼 거래 자체가 불가하게 돼요. 그러면 수리 검사를 통과하면 괜찮지 않냐?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, 중고차 특성상 전손된 중고차는 신품으로 전부 수리를 할 수가 없어요. 왜냐면은 신품으로 하게 되면은 차량 가격이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재생이나 중고 부품들을 많이 쓰게 돼요. 꼭 신품을 써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닌 경우에는 뭐 중고 부품점이나 폐차장에서 나온 부품을 쓴단 말이에요. 물론 중고 부품이 나쁜 게 아니에요. 저도 제 차가 뭐가 고장 나면은 중고 부품 사업소에서 사와요. 중요한 건 중고 부품이 아니라 전손차는 주요 골격이 다친 차량이 많기 때문이에요. 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주요 골격이 다치면 차가 이렇게 비틀린다던가 얼라이가 안 맞는다던가 다시 사고가 날 경우에 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. 사람이 다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. 그러면 뭐 전손 차량을 폐차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?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. 보험사에서는 이 차량을 팔아야 손실을 감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. 차주에게 전손 처리로 인한 보상금이 지급됐잖아요. 이 차량을 팔아가지고 이걸 메꿔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폐차를 안 하고 매각을 한 다음에 수리를 해서 다시 전손차로 되판매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자동차도 사고가 나서 수리했을 경우에 사람이랑 마찬가지로 후유증이라는 것이 있어요. 사람도 큰 수술하면은 경과도 지켜보고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잖아요. 또 비가 온다던가 하면 쑤시고 아프고 하잖아요. 자동차도 크게 수리했을 경우 운행하였을 때 뭐 어디서 소리가 난다던가 얼라이가 안 맞는다던가 장고장이 발생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전손차도 어디서 수리를 하였나 AS가 가능한가가 중요해요. 이런 부분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고요. 그런데 왜 전손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있을까요? 바로 가격 때문이에요. 국산차일 경우에는 뭐 적게는 300에서 500 그 이상도 될 수 있고요.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1000 이상, 뭐 2000도 될 수 있고요. 그 이상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. 이왕 뭐 돈 주고 사는 거 조금 더 내더라도 무사고 차를 사겠다는 분도 계시지만 난 그랜저를 사고 싶어요. 무사고. 근데 전손이 있더라도 한 등급 높은 뭐 아이지나 뭐 아우디나 제네시스 이런 차량을 사겠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팁을 말씀드리자면요. 앞부분 엔진 크게 사고 난 차량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. 엔진은 사람으로 따지면은 심장이에요. 심장을 다치면 뛰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잖아요.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. 엔진 쪽 사고는 굉장히 큰 사고예요.
당연히 하우스 쪽도 먹었겠죠. 바퀴 잡아주는 축이요. 안전관리공단에서 수리검사를 진행한다 해도 이렇게 앞부분 큰 사고 차량들은 후유증이 심각할 수 있어요. 당장은 괜찮을 수 있어도 근데 이 차량을 몇 개월 타고 파실 거 아니잖아요. 전손차는 팔아도 제가 못 받아요. 모든 중고차는 무사고 차량이나 유사고 차량이나 최소 한 달은 타봐야 이상이 있고 없고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매매상에서 한 달 2,000km를 보장해 주잖아요. 한 달은 타봐라, 이상 있으면 AS 해줄게, 이거잖아요. 전손차는 제 생각엔 한 달 이상은 타봐야 된다고 생각해요. 운행을 하면서 방지턱을 넘는다던가 가속을 한다던가 브레이크를 밟는다던가 이런 데미지들이 쌓였을 때 충분히 버틸 수가 있는가. 운행을 해보니까 수리 잘했네, 이 부분 이상하네, 이런 부분들을 운행하시면서 체크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점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 전손이나 하우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수리도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제대로 수리 안 해서 몇 년만 지나도 녹슬고 유격 벌어지고 하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앞부분이 아닌 옆부분이나 뒷부분 사고 난 차나 와, 이 정도인데 전손차야? 라고 생각되는 차량, 과다 수리된 차량을 고르시는 거예요.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들은 꼭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넣으시고요. 성능 점검 기록부 확인은 필수고요. 전손차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AS 안 해줄 거예요. 감안하시고 사셔야 돼요. 이건 당연한 거예요. 이 정도 사고다, AS 힘들 수 있다, 대신에 가격을 싸게 주겠다, 이거거든요. 근처 친한 공업사 사장님한테 자주 점검도 받으시고 안전하게 차량 운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, 카톡, 문자, 전화 주시고요. 댓글 달아주신 빠박TV님 감사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, 좋아요, 댓글, 구독은 큰 힘이 돼요. 여러분,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